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오늘도 크립토 뉴스들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은 다들 잘 보내고 계실까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10만 2천 달러 선을 나타내고 있어요. 24시간 기준으로는 1% 하락을 했고 어젯밤에 이더리움이 좀 올라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더리움 자체가 다시금 하락폭을 만들어내면서요. 어제 상승폭들을 일부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3,200달러. 이더리움 도대체 언제 갈까요? 리플은 최근에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제는 테더 위 굳히기 정확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3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솔라나 코인도 일주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많이 떨어졌어요. 아무래도 밈코인 하락에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도지코인도 6% 넘게 하락을 하고 카르다노 에이다는 4.11%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또 뉴스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 뉴스는 XRP의 ETF 승인 지연 가능성이 대두가 됐습니다. 블룸버그의 애널리스트가 XRP에 관한 현물 ETF 승인에 대해서 과도한 낙관론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그가 이제 최근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도 굉장히 빠르게 전달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들은 ETF 관련해서는 이 애널리스트들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죠. 올해 최소 한 개의 XRP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있지만 라이트코인이 먼저 더 승인될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사실 이분이 계속 지금 라이트코인을 밀고 있습니다. 라이트코인이 비트코인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이유로 라이트코인이 가장 먼저 ETF 승인이 오래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라이트코인 가격도 일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리플보다는 라이트코인이 더 먼저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또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레이스케일의 인베스트먼트가 보유 중인 1,600만 달러 규모의 XRP 트러스트는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거래 가능한 현물 ETF로 전환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냈습니다. 암호화폐 ETF 실청 열풍의 일환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 지금 XRP ETF 같은 경우에는 비트와이즈, 카나리, 캐피탈, 21쉐어스, 위썸3, 프로쉐어스 등도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리플의 모니카 롱 사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리플이 SEC의 다음 ETF 승인이 될 것이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쉐이퍼트 같은 경우에는 XRP가 여전히 SEC와의 소송에 얽혀 있어서 승인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우리가 폴 애킨스가 SEC 의장으로 취임된 이후에 소송 취하 가능성 같은 경우도 이제 커뮤니티에서는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시점은 아직 불확실하고, 우리가 너무 이 폴 애킨스만 믿기에는 그래도 아직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플의 ETF 승인 과연 어떻게 될지가 또 시장에서는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도 바로 볼게요. 머스트잇이라고 하는 새로운 밈코인이 또 한 번 부상을 했습니다. 이게 일론 머스크 일가의 코인으로 또 알려져 있어요. 새로운 이제 암호화폐 밈코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시가총액은 1,000만 달러 수준이고요. 도지코인의 600억 달러에 비교하면은 약 6,000배의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밈코인은 커뮤니티 중심의 코인이잖아요. 근데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하나의 운동을 표방한다라고 합니다. 혁신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정신을 기반으로 기존의 틀을 깨고 성공을 재정의하겠다라는 목표를 내세웁니다. 현재 머스크잇의 보유자가 4만 명을 넘어섰고요. 커뮤니티가 지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머스크 가문의 공식 지원을 받은 점이 차별화된 요소이기 때문에 도지만큼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 전에 트럼프 밈코인에 좀 당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머스크잇 자체는 아직까지 크게 가격이 올라온 건 아니다 보니까 더 관심을 갖는 시점인 것 같고, 사실 머스크잇과 같은 신생 밈코인은 국내에선 또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래소를 찾아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 거래소를 또 우리가 믿을 만한지, 그런 부분들의 리스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비관론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로 알려져 있는 로버트 기요사키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정책이 비트코인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 트위터 글 여기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이 기요사키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금이나 은,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가격 하락은 더 많은 자산을 매수할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토요일부터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많은 우려감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영향으로 비트코인 떨어질 수가 있고 이분의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비트코인을 다시금 매수의 기회로 잡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여전히 비트코인에 관한 매수의 의견은 계속 이어져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가 내용 보시면 최근에 글래스노드가 지난 45일 동안 비트코인이 94,000에서 10만 1,000달러 구간에서 대규모로 거래가 되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공급 밀집지대로 98,000달러가 중요한 지지선으로 작용이 됩니다. 이 가격을 유지하면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지만 만약에 하회할 경우에 9만 달러까지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인기 애널리스트인 아서 헤이즈 같은 경우에는 미니 금융위기를 예상을 한다라고 하면서요. 비트코인 가격이 7만 달러까지 하락한 이후에 25만 달러를 향한 대세 상승장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 2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제가 앞서도 언급을 해드렸죠. 이에 따른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금융자산에 해당하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암호화폐 시장은 향후에 미국의 고용지표, 금리 정책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사실 거시경제에도 반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의 변수들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최근에 FOMC가 금리 동결했잖아요. 금리를 이제 트럼프가 대놓고 다보스 포럼에서 요구를 했지만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롬 파월은 다른 의견들을 계속 고수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관한 암호화폐 자산의 피해도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함께 또 크립토 뉴스들, 주요 뉴스들 살펴보셨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들로 다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